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정성껏 준비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지만 종종 간과되거나 오진되는 건강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나 주변의 가족분들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김 할아버지께서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오셨는데 얼굴에는 혼란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68세인 김 할아버지는 퇴직한 중학교 교사로 평상시 몸이 꽤 건강한 편이어서 매일 아침 설릉공원에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동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본인과 가족들을 매우 걱정시켰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번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릴 때마다 갑자기 천지가 빙빙 돌아요. 마치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너무 무서워요. 보통 몇십 초 정도 지속되다가 좋아지는데 무서워서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김 할아버지의 아내가 옆에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의 이 문제가 저희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인데 매번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나야 해요. 때로는 밤에 몸을 뒤척이기만 해도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하며 구토까지 하려고 해요. 정말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 김 할아버지의 이 증상은 이미 거의 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혈압 문제라고 생각해서 근처 의원에서 혈압을 재봤는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목 디스크 문제라고 의심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의사는 목뼈가 약간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 김 할아버지는 대형병원 신경내과에서 검사를 받아 뇌 CT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도 문제없었습니다. 심지어 혈액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했지만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많은 과를 거쳤지만 김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절망에 가까워졌습니다.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길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넘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아침 운동도 하지 못하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김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아버지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를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번 진료에서 드디어 문제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김 할아버지의 증상 설명을 들은 후 즉시 초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어지럼증이 머리 위치를 바꿀 때만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일어날 때, 누울 때,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래요. 김 할아버지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시나요? 의사는 이어서 딕스홀파이크 검사라고 불리는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검사대에 앉으라고 한 후 빠르게 눕히면서 동시에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약간 공중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 동작이 완료되는 순간 김 할아버지는 다시 그 익숙한 천지가 돌아가는 느낌을 경험했고 의사도 김 할아버지의 안구에서 특별한 회전 운동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석증에 걸리셨네요. 정식 의학 명칭으로는 양성돌 발성 두위현운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보통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이 진단을 듣고 김 할아버지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뇌에 뭔가 생긴 게 아니었구나, 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석증이 뭐예요?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건가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양성돌 발성 두위현운증,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석증은 가장 흔한 현운 질환 중 하나로 특히 50세 이상의 중년과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김 할아버지처럼 자주 오진되거나 진단이 지연되어 여러 과를 전전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는 어르신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먼저 내과나 신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과들에서도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과 심지어 일부 의료진도 현운 증상이 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석증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도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단과 치료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석증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김 할아버지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석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의 정식 의학 명칭은 양성돌 발성 두위 현운증이며 영어 약자로는 BPPV입니다. 이 이름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각 글자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양성은 이것이 악성질환이 아니며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고 돌발성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의미이며 두위는 머리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현운은 우리가 말하는 어지럼증, 즉 천지가 빙빙 돌아가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석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귀 안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도 담당합니다. 우리 뇌에는 전정계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균형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 전정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3개의 반원형관이 있는데 이를 반고리관이라고 부르며 각각 머리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타원낭과 구형낭이라고 불리는 2개의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탄산칼슘 결정체인 작은 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석들은 평상시 마치 작은 돌처럼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위치를 바꿀 때 이 이석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움직이면서 주변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뇌에 현재 머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석들이 떨어져 나와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특히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석이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머리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 이석들이 반고리관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는 우리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강한 현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반고리관을 수평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석은 수평계 안의 기포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포는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들어가면 수평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수평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석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석증은 주로 이석이 어느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후반고리관형 이석증으로 전체 이석증 환자의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이 유형의 증상은 보통 누울 때, 일어날 때, 머리를 환측으로 돌릴 때 나타납니다. 김 할아버지가 걸린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수평반고리관형 이석증으로 증상은 보통 좌우로 뒤척일 때 나타납니다. 비교적 드문 전반고리관형 이석증도 있는데 증상은 고개를 숙이거나 들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의 유형에 따라 증상이 약간 다르지만 치료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즉, 잘못된 위치로 간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석증에 걸리는 걸까요? 사실 누구나 이석증에 걸릴 수 있지만 발병 확률을 높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구조가 점차 노화되어 이석이 떨어지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이석증이 중년과 노년층에서 더 흔한 이유입니다. 머리 외상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거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면 비록 가벼운 충격이었더라도 이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누워있거나 운동 부족도 이석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머리의 정상적인 활동이 부족하면 이석이 침착되거나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뇌의 질환, 예를 들어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도 이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기나 상기도 감염 후에도 이석증이 나타나는데 이는 바이러스 감염이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 이석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어르신들이 매우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자거나 옆으로 누울 때 머리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석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머리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유지하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목과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이석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와 함께 머리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것도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석증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석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회전성 현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가 빙빙 도는 느낌입니다. 이 현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발생합니다. 환자들은 보통 머리 위치를 바꾸는 순간, 예를 들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나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 즉시 강한 현훈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현훈의 지속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1분을 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몇십 초 정도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이석증과 다른 유형의 현훈 질환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증상이 특정한 머리 동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어떤 동작이 현훈을 유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우기, 일어나기, 고개 돌리기 등입니다. 넷째, 현훈은 보통 메스꺼움과 구토감을 동반하지만 청력 저하나 이명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현훈감을 매우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분은 놀이공원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방 전체가 돌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며 또 어떤 분은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세상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이석증 현훈의 특징을 매우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증은 자주 오진되거나 다른 질병과 혼동됩니다. 가장 흔한 오진은 목 디스크로 진단받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과 노년층이 목뼈 퇴행성 변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목 디스크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쉽게 혼동됩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로 인한 어지럼증은 보통 비교적 가볍고 지속 시간이 길며 이석증처럼 갑작스럽고 격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진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증이 있으면 먼저 혈압을 재보고 혈압에 이상이 있으면 혈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보통 점진적이며 두통, 가슴 답답함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는 이석증의 급성 발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니에르병도 구별해야 할 질병입니다. 메니에르병도 마찬가지로 현훈을 일으키지만 현훈 지속 시간이 보통 더 길어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고 청력 저하와 이명을 자주 동반합니다. 이석증의 현훈은 청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또 다른 구별해야 할 질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현훈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환자가 연속으로 며칠 동안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동작에서만 발작하는 이석증과는 다릅니다. 이석증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의사가 몇 가지 특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딕스-홀파이크 검사입니다. 이 검사 방법은 환자를 검사대에 앉게 한 후 빠르게 눕히면서 동시에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약간 공중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석증이 있으면 환자는 이 동작 후 즉시 현훈을 경험하게 되고 의사는 환자의 안구에서 특별한 회전 운동 패턴, 즉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평반고리관형 이석증의 경우 의사는 회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환자를 눕힌 후 머리를 빠르게 좌우로 돌려서 현운과 안진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다소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각 대형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런 검사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건강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석증이 중년과 노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낙상 위험의 증가입니다. 걷고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갑자기 현운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해보세요. 한국에서 노인 낙상은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골절, 뇌외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위험 외에도 이석증은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현운 발작을 두려워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삶이 위축됩니다. 심지어 일부는 불안증이나 우울증까지 생겨서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현운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어지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걱정해서 어지럼증이 반드시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가족 구조에서 많은 자녀들이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 노인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노인이 이석증이 있으면 가족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는데 돌봄이 없을 때 발작으로 넘어질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석증은 다른 만성질환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동시에 이석증이 있으면 현운을 두려워해서 운동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 불리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이석증으로 인해 과도하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혈압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구조상 많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운전을 하는데 이석증이 있으면 이런 활동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갑자기 현운이 발작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석증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장 주요한 치료 방법은 수기 정복술로 특정한 머리 동작을 통해 잘못된 위치로 간 이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복 방법은 애플리 수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애플리 의사가 발명한 것으로 후반고리관형 이석증을 치료하는 데 전문적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자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게 하고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환측으로 45도 돌립니다. 그 다음 빠르게 환자를 눕히면서 머리를 약간 공중에 매달리게 하여 이 자세를 약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며 현운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어서 환자의 머리를 건측으로 90도 돌리고 다시 30초에서 1분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환자 전체를 건측으로 옆으로 눕히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90도 더 돌려서 30초에서 1분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앉게 하면 전체 치료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운과 메스꺼움이 유발될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세몽수기법으로 단계가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모두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수평반고리관형 이석증의 경우 전용 바어비큐롤 정복 방법이 있어서 환자가 바비큐를 굽듯이 침대에서 굴러서 이석을 올바른 위치로 굴려 넣습니다. 이런 정복 치료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서 약 80에서 90%의 환자가 한 번의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됩니다. 첫 번째 치료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몇 번 더 시행하면 보통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정복 치료를 각 대형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는 모두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이런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집에서 스스로 정복 치료를 배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가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해야 하고 진단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렸거나 조작이 부적절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복 치료 외에도 때로는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멀미약은 현운과 메스꺼움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약물은 증상 치료일 뿐 이석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멀미약을 사용하면 전정 기능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통 급성 발작 시에만 단기간 사용합니다. 정복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소수의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정 재활 운동은 균형 기능을 개선하고 현운 발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한의사들도 침이나 한약으로 이석증을 보조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일부 환자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반응합니다. 한의학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선택하고 양방주치의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의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석증 치료 후 재발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정한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빠른 머리 위치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시 앉아있다가 현운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일어서세요.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도 천천히 해서 뇌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잠잘 때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적 낮은 베개 사용을 권하며 머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 이석증인 경우 잠잘 때 한측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이석증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격렬한 운동, 특히 빠른 머리 회전이나 공중제비가 필요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태극권이나 건강체조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매우 좋은 운동 선택입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이지만 빠른 잠수 동작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면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고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이석의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식습관에서 두부, 멸치, 깨 등은 모두 매우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거주 환경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석증 환자는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의 안전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계단에는 충분한 조명과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이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기를 적당한 높이에 놓아서 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이미 호전되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증상이 막 치료된 후 몇 개월 동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가 회복 상황을 평가하고 재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석증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현운 발작을 할 때 가족들은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조용히 눕히거나 앉게 하여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게 해야 합니다. 환자가 메스꺼워하고 구토할 수 있으니 비닐봉지나 대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처음 발작하거나 증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심한 두통, 의식 저하, 손발 무력감 등을 동반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석증이 아닐 수 있고 다른 더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석증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를 직접 예약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지역 중심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매우 심각하면 응급실에서 먼저 증상을 안정시킨 후 이비인후과로 의뢰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이석증의 진단과 정복 치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는 진료비와 일부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일부 특수검사, 예를 들어 전정기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비로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은 보통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완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한국에서 환자들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서 진단이나 치료에 의문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석증에 대한 일부 오해도 없애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석증이 화병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확실히 위험 요인일 수 있지만 이석증은 주로 뇌의 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민간의 일부 편방, 예를 들어 힘껏 머리를 흔들거나 특수한 동작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이석증을 치료할 수 없고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관념입니다. 현대의학은 이석증에 대해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정복 치료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까 봐 걱정합니다. 사실 정복 치료는 매우 안전하고 부작용도 매우 가벼워서 주로 치료 과정에서 현웅과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집니다. 재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증이 확실히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재발률이 그리 높지 않고 재발하더라도 재치료 효과가 보통 매우 좋습니다. 환자들은 재발 문제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예방 조치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일부 한우 지원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환자들이 이런 곳에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는 좋고 나쁜 것이 섞여 있으니 여전히 전문 의사의 조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르신 친구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 할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며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석증이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양성질환이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이 질병에 대해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이석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의사의 치료 계획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경우 환자에게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주어야 합니다. 이석증이 큰 병은 아니지만 확실히 환자의 삶의 질과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환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올바른 건강관념을 세워야 합니다. 몸에 어떤 불편함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쉽게 무시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공포해하지도 마세요. 현대의학을 믿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한국에는 매우 좋은 의료 자원과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모든 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건강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석증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감소, 이 모든 것들이 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지럼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병원 검사를 받도록 격려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석증이 흔한 질병이긴 하지만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석증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친구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시며 이 영상을 다른 필요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매번 공유가 현운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석증은 치료할 수 있으니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균형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